어, 지금 돌고 있는 오세훈의 이 포스터 한 장, 그러니까 뭐 포스터란 표현보다 웹자보 이런 건데 이쯤에서 다시 보는 오세훈의 10년 전 서울 한번 제가 기억을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저 비장한 저 표정, 저 표정은 사실은 무상급식 반대할 때 표정이에요. 불에 죽겠는 거야 지금. 무상급식 반대하던 오세훈, 그 다음에 또 유명하지만 경인 아라뱃길 만들었어요. 임진강이 하류가 막혀 있잖아요. 북한 그 유전선 때문에. 그래서 인천과 서울을 잇는 뱃길을 만들었는데 지금 완전 망했죠. 그때 부채가 8천억입니다. 세빛둥둥섬이요. 매 적자가 납니다. 홍수만 났다 하면 저 세빛둥둥 고립돼가지고 쓰지도 못해. 남의 돈이니까 막 써 막. 오죽했으면 이거를 세금 둥둥섬이라고 할 정도.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봅시다. 그 유명한 오세이돈, 강남역, 광화문역 침수했던 그 유명한 사건 아마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기억할 거예요. 저 때 정말 저 안에서 출퇴근했었습니다. 네. 강남역. 오세훈의 시장일 때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우면산 산사태 이거 어마어마했었지 진짜. 많은 분들 돌아가셨죠. 네. 그 다음에 서울시청을 기습 철거하고 지금 그 괴랄한 모양의 시청을 만든 것도 오세훈이에요. 다음에 양화대교 D자 코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다리를 그냥 반드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거를 결국에는 피해가가지고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 했고, 오세훈 재임 기간 동안에 부채가 7조 8천억 원 증가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 최소한 정의당 같은 부류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 용산 참사의 장본인이에요. 근데 이따가 다른 비판을 또 하겠지만 실제로 오세훈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을 내가 봤어요. 미친 새끼들인 거지 그냥. 그 오세훈이 정광훈의 옆에 붙어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던 걸 생각하면 서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 수도 이전이 성공하나? 큰 그림인가? 진짜 남의 돈이니까 하고 세금 펑펑 쓴 연도 있고요. 그리고 자꾸 그 국민의힘의 홍문표가 특히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보궐선거 하면서 선거 비용 세금으로 치러진다. 오세훈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 많은 돈 들여가면서 선거 다시 했던 거는 기억을 못 하나 봐요. 쌤쌤이야. 네, 똑같은 겁니다. 네, 쌤쌤이죠. 네. 박영선 후보가 그 선거 시작한,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 당일날 한 말이에요. 하루에 2%씩 올리겠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에요. 여론이 아니라고. 여론조사가 여론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론조사는 여론이 아니고 여론조사일 뿐이라고. 봤잖아요. 정세균 총리하고 오세훈의 지지율 격차를 어떻게 뒤집는지. 뒤집는 게 사실 아니지. 그게 뒤집는 거예요? 원래 여론이 그거였던데 여론조사로 안 잡혔거나 여론조사가 조작이었던 거지. 한명숙 오세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LH네 뭐네 문재인 정부를 많이 때리면서 여론조사 한번 해봐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론조사가 오면 무조건 받으시라. 꼴 보기 싫어서 윤석열 이야기 주구장창하고 뭐 저쪽 이야기 주구장창해도 끝까지 견디시면서 받으시라. 그리고 박영선, 김영춘 지지한다고 밝히시라. 예,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 갤럽 많이 들어보셨죠? 갤럽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사가 깊은데 랜드라고 루즈벤트가 1930년대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당선이 될 건가 해가지고 미국의 언론사가 미국인 100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랜들이 압승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통계학자였던 갤럽이 나는 이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 해서 5만 명을 추출해가지고 선거를 예측을 했는데 루즈벨트가 압승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갤럽이라는 사람의 시작이에요. 갤럽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표준을 이렇게 인구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표준. 사람들을 나이별, 지역별, 성향별로 표준화해서 여론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갤럽이라는 말이 여론조사의 대명사처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론조사할 때 이걸 안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얼마 전에 뭐 방송사 몇 군데가 뭐 이야기했다, 뭐 그 여론조사했다, 20 몇 % 이긴다, 막 이렇게 나왔던 그 여론조사도 보면 그 진행이 된 질문 방법이라든지 그가 아니 그 사람을 추출하는 것도 랜덤으로 거의 랜덤에 가깝게 추출을 했고 그게 나올 당시가 오세훈과 저기 뭐야 안철수의 단일화 이슈가 최정점에 있을 때 여론조사해 가지고 추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여론조사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에 논란하는 우리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의존하고 논란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론조사 정말 믿지 마십시오. 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고 추세만 보면 된다. 추세만 보면 된다. 지금 선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보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고 실제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여론이 아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뭐 우리가 일단 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덮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합니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구글 트렌드 최근에 그 7일간 조사해본 결과가 최근에 나왔던데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 요소가 42%에서 일주일 사이에 29%로 빠졌어요. 부정적 요소가. 그리고 오세훈은 부정적 요소가 41에서 51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흐름이나 추세는 분명히 있는데 여론조사 스킬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갑자기 한 20% 차이 나게 만드는 이유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요? 투표장 나가지 마. 투표장 나가면 나가봐야 아무 의미 없어를 계속해서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응답률이 낮은 조사나 공정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언론에서 한 번 빵 띄우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지지율에 출렁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언론 뒷배들은 지금 웃고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게 분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보고 또 다른 언론들이 후속 기사를 써요. LH가 터지면서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부정적 이슈를 갖고 흔들어서 여론이 나빠지게 만들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또 한 번 더 흔드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하는 짓하고 비슷하잖아요. 게시판에서 글 하나 끌고 와서 포탈이나 언론에서 장식하면 김종인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어느 주사 맞았다고 믿는 사람 없다. 비슷한 방법으로 어디 언론 이상한 언론사 하나에서 뭐 윤석열이 1위다, 뭐 오세훈이 1위다 하나 딱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언론사에 싹 끌어오면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LH 때문에 그렇다 어쩌다 하면 정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축이 되니까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우리가 이기나 보다 신나가지고 여론조사 응답하고 정말 기법도 다양해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새날은 진영의 선동방송이지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정치 싸움은 특히 선거는 선동 싸움이에요. 선동이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진짜 민주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지. 그런 그 기성 매체들과 우리 같은 매체들이 맞부딪혀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슈 파이팅 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쟤네들은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쟤네들은 뭐 그래도 언론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자기들이 보고 느끼면서도 이거는 유튜브 방송이니까라고 스스로 그걸 낮추고 저쪽은 그나마 언론사 등록돼 있으니까 공신력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언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고소 고발당하면 안 되니까 말 진짜 조심하는데 조중동 같은 애들은 고소 고발해도 따뜻한 검찰과 사법부가 따뜻하게 보듬어 줄 거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맞아요. 오히려 거기가 더 위험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게 이런 거다.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짜로 없앨 수도 있겠어 이 새끼들 보면. 아니 오세훈이 되면 전광훈의 뉴스공장 됩니다. 원하십니까? 잠깐만 있어. 나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짜. 살짝 쏠깃한데. 근데 사실은 저는 김어준을 내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어디가 제 생각일 뿐인데 김어준의 입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뉴스공장이.
그러니까 김어준이 정말로 다스베이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이제 방송 이외의 곳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김어준이 뉴스공장의 진행자이기 때문에 차마 못하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옛날에 나는 꼼수다 시절처럼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게 제한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걔는 멍청하다.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 그냥 자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스베이다가 따로 있으니까 할 일은 충분히 하는데 이제 일반 지상파를 나가기 때문에 다스베이다 더 세게 못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문제는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조중동 같은 언론들이 정편 허가해주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깊이도 없는 뉴스 막 내보내고 있는 상태에 지들이 보기 불편한 거야. 정편 같지가 않아서 그것을 뭐 어떤 방송이랍시고 그걸 계속 공격해대면서 김어준이 어쩌고저쩌고 막 오늘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 김어준을 지키자 뭐 한다고 뭐 그 그쪽 논란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나마 우리가 볼만한 공정한 방송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공장을 솔직히 말해볼까 뉴스공장에 나오는 저희 국민의 짐 국회의원들 나오면 꺼버리고 싶지 않아? 끄는데요? 그럼 마이크가 크잖아. 꺼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끄는데. 저는 솔직히 항마력이 떨어져서 못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해. 네. 일반 상식 수준에서 좀 벗어나잖아요. 그거를 없애네 만에 최소한 뉴스공장은 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해. 그 그렇죠. 출연시키는 사람도 정편이 그렇게 하니 보수 패널 하나 갖다가 진보 패널이라고 서로 위장해가지고 사실은 보수 패널 두 놈이 토론이 맞아. 나오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영선 중진이라고 불리시는 우리 이준석 씨가 이제 자기가 뭐 살다 대통령 지키자 안 봤어도 김어준 지키자는 못 봤다 하면서 비웃던데 누구를 지키자고 하건 그거는 국민이 선택할 일이고 그 사람이 선택할 일이에요.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건 김어준을 지키자고 하건 정필승 구독을 하자고 하건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은 내가 최소한 정치를 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현상이 왜 생겼는지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파악하는 게 순서예요. 그걸 비웃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볼래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다 그랬잖아. 네.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이 뉴스공장에 안 나가. 오세훈 캠프가. 그래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선동을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지. 어. 김어준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방송을 한다. 이걸 선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어진이 형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전화 통화를 해서 거절하는 거를 녹음해서 방송에서 틀어줍니다. 오세훈이 이렇게 거절하고 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의혹에 대해서 전혀 해명하지 않는 이유는 못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서는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나와서 되게 웃기는 게 지금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 검색이 21%로 확 내려간 반면에 오세훈은 계속 안 하니까 51%로 거의 지금 30% 차이 나면서 치고 올라오는 게 오세훈은 이미 이미지 자체가 비리 덩어리에 해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명했으면 부정이 70%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가 희한하게 5일 동안인가라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하잖아요. 나중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여론조사를 그렇게 냈던 사람들은 최소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니까요. 정말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해야지. 여론조사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론조사한 다음에 그냥 몇 명한테 했고 응답률이 몇 퍼센트 이것만 뜩 밝히고 자기네들 모든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 이런 형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언론도 외국처럼 그냥 아예 이런 선거 있기 전에 우리는 박영선 지지한다. 우리는 오세훈 지지한다라고 언론사의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기사를 쓰게끔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김어준이 예전에 주진우 기자하고 그 삼두 노출 사건이 있다가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뭐냐면 언론이 그 선거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선언이 났어요. 그걸로. 그러면 우리 언론들도 좀 더 당당하게 우리는 박영선 지지한다. 아니다. 우리는 오세훈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좀 공표하면서 국민들한테 좀 더 투명한 언론이 돼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이 있어서 누구를 지지하고가 아니라 그냥 돈봉투 같은 것에 쫓아다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똑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오세훈 쪽에서 박원순 시즌2라 그랬잖아요. 사실 맥락도 없는 얘기긴 하지만 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원순 시장님 관련해서 우리가 방송을 뭐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이 왜 돌아가셨을까는 기본적으로 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평상시 때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건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막상 선거가 되면 이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제. 어떤 흐름이었고 왜 돌아가셨는지 막연하게나마 알 것 같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이 박원순이 시즌 2라는 말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명박 시즌 2라고 하니까 거기에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대항할 이미지를 만든다고 박원순이 시즌 2라고 하는데 박원순 시즌 2라고 했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얘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성추행을 생각할 것인지 박원순 시장님 때 그걸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이 해왔던 일을 생각할 것인지 나를 생각했을 때 정말 이렇게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 뭐 방송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르고 보면 화나는데 알고 보면 미치고 환장한다고. 제가 사실 저 책을 안 샀었어요. 왜? 모르고 싶어 정말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도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저거 보면 정말로 가슴에 불이 담기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사기는 샀어요. 근데 모셔 만나서 차마 읽을 용기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있잖아. 이게 이제 임종석 실장 등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이슈가 되잖아요. 민주당 차원에서는 자제하라고 했다는데 나는 임종석 실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서울시 부시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선거에 도움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거든. 저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예. 그 우리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박원순은 나쁜 놈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가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박원순 시장님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니까. 예전에 왜 그 박원순 시장의 정책 중에 하나 청년 정책을 방송에서 칭찬을 했더니 진짜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 오늘 방송 잘 봤다고 우리 푼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시장님 자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어떤 느낌이냐면은 새날이라도 나의 억울함 풀어줘라는 느낌이 들리는 것 같은 거야.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님 성정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그 여비서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다면 유서에 쓰고 들어가실 분이에요. 정말 미안했다.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시장님이 그걸 인정하고 돌아가셨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뭐 우울증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서양에서 자살은 인정이지만 동양에서 자살은 억울함이에요, 사실. 우리께 서양과 동양의 문명의 문화의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미국 서양 문명 같은 경우는 자살하다가 걸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사형시켜 버리잖아요. 자살 자체가 죄악이고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양 문화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은장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자결한다 이런 것처럼 억울함의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을 제대로 그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다른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 읍소 전략이 맞냐 이런 건데 우리가 읍소할 부분은 하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2개 정도는 있어. 뭐냐면 도의적으로 LH 문제 등에 대해서 임기 내에 제대로 지금 못 밝혔던 문제 이건 도의적으로는 읍소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건 죄송한 거고 두 번째는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시장님이 유고돼서 선거를 치르게 된 부분까지는 읍소하는 게 맞아요. 죄송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박원순 시장의 공과론 있잖아. 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게 맞죠. 그럼요. 이 부분을 박원순 시즌2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다의 선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님에 관한 부분을 진짜로 성추행하고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은 최소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요거를 굳이 선거에 득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것으로 하지 말라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나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 선거 기간을 통해서라도 저는 더 알려주고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해. 어차피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표 안 줍니다.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가
지지층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선거에 투표율이 한 50% 정도 미만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지층이 두꺼운 쪽이 이겨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거에 나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굳이 선거 대책본부 차원에서 그거를 누를 필요는 없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트랙 전략 같은 거죠. 예, 긍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박영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걸 보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좀 더 강하게 부딪히지 않고 제가 박영선 후보님이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못 하겠어요. 정말 뭐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게 정말 민감한 이슈는 살짝 피해주는 센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줌으로써 논란을 피해가고 그렇죠. 예. 프레임이 안 갇히는 건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데. 임종석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건드려줌으로써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잊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주는 것도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네 안 되네는 네. 지금 채팅창을 글을 쓰거나 댓글 쓰시는 분들의 그냥 자기만의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박원순 시장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돌아섰어. 저 사람 성추행범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방송들을 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억울한 부분이 엄청 많다라든지 지금까지 서울시정을 10년 가까이 잘했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싹 지워지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게 맞아. 이 느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박원순 시즌 2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박원순 시즌 2가 가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 시즌 2는 사실 이명박은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명백하게 범행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박원순 시즌 2에서는 명백한 범행 사실이 나온 게 없어요. 우리 계속 얘기했다시피 억울한 거고. 증거 하나도 없다고. 네, 제가. 누가 MB가 억울하다고 책한 거 씁니까? 박원순 시즌 2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박원순 시즌 2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에 그 오세훈이 만들던 수조 원의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본인은 빚더미 속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가족들한테 한 푼도 못 남겨주신 분이 서울은 빚더미에서 해방시켰어요. 예. 메르스 때 박원순 시장님 없었으면요. 대한민국 메르스 작살났을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예. 박원순 시장이 억울한 부분도 서울시장 우리가 가져와야 어느 정도 벗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나쁜 사람이라고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됐건 민주당을 다시 뽑음으로써 박원순 시장님이 억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나 임성수 실장이 그렇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서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티키타카 하는 네. 거죠. 말 그대로.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